안녕하세요, 데로타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오늘이 GR 20번째 영상이라는 것을.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 덕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뭔데? 오늘은 정말 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평상시와는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래도 재밌게 봐주세요. 아셨죠? 자, 오늘은 미술작품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베르메르의 델프트 풍경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델프트 남동쪽에 있는 강한 콜크를 그린 것으로 이곳을 출발해 내려가면 라인강에 다다르게 됩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 풍경화 같지만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17세기 무역 역사를 알 수 있는 포탈이라고요. 아무튼 이 포탈을 통해 당신 무역 역사를 알아볼까요? 자, 이번 영상은 미술작품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네, 역사 이야기예요. 그래도 재밌을 거예요. 아무튼 이 그림이 17세기 무역 역사를 알 수 있는 포탈이라고 했죠? 정확히 말하면 그림 속에 있는 건물이 포탈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림 왼쪽에 빨간색 지붕이 보일 거예요. 그것도 아주 넓은 지붕이요. 도대체 이 지붕이 뭔 건물의 지붕이길래 호들갑이냐고요? 이 지붕을 가지고 있는 건물의 이름을 알려드리죠. 이 건물의 이름은 동인도 회사의 창고! 이것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델프트 지부의 창고랍니다. 에이, 그냥 창고잖아. 그게 뭐가 어쨌다고. 에헤이, 이건 그냥 창고가 아니라고요. 그 이름도 유명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창고라고요. 여러분, 아직도 본론으로 못 넘어갔어요.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기업 자본주의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프랭클린의 연실험 및 전자공학에서 위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시대의 누구도 예상도 못했을 중대한 어떤 일의 계기가 된 것이죠. 17세기에 네덜란드가 아시아에서 이끌었기 위해 생겨난 무역회사들을 한 개의 상업조직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VOC가 형성되었죠. 여기서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라는 이름 대신 VOC라는 약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여기서 채찍과 당근을 쓰기로 결정하는데 채찍의 정체는 바로 독점이었어요. VOC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는 아시아에서 무역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VOC에 가입하지 않으면 중국에 가도 짜장면만 먹고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채찍이 있으니 당근도 있겠죠. 당근은 정부가 약간의 배당금을 제외하고 무역을 얻은 이익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즉, 내가 무역해서 100만원을 벌면 약간의 배당금만 제외하고 다 내 거가 돼요. 그래서 상인들은 마지못해 제안을 받아들였고 VOC는 6개 지역의 지부를 가진 연합체가 됐습니다. 이 6개의 지부 위치는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 북부지방의 호른과 앵크 보이젠, 남쪽 라인강 하구의 미델비르흐, 그리고 중심부의 로테르담과 델프트가 그것이죠. 솔직히 저도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 델프트 빼곤 모르겠어요. 로테르담은 어떻게 알지? 한마디 말만 할게요. 지금 당장 대항해 시도 온라인 키십시오. 지리 시간에 빵 좀 맞을 일은 없으니까.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죠. 이 6개 지부는 각자 분산된 채 각자의 자본과 사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단일화된 지침과 정책을 따랐어요. 이것이 어찌 보면 영 효과가 없을 것 같지만 이것이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오직 네덜란드처럼 독특한 연방국가만이 이런 연합회사 시스템을 생각할 수 있었죠. VOC는 유연함과 강함을 결합해 아시아와의 해상무역을 지배하는 싸움에서 네덜란드에게 큰 혜택을 주었습니다. 수십 년 안에 VOC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무역회사가 되었고 지금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기업들의 모델이 되었죠. VOC라는 글자도 그 시대의 가장 유명한 상표가 되었어요. 각 지부는 VOC라는 글자에 지부의 머리 글자를 넣을 수 있었는데 델프트 지부는 V 아래쪽에 델프트의 첫자인 D를 넣었습니다. 지금도 옛 델프트 지부 사무실에 가면 이 로고가 아직 박혀있어요. 델프트 지부는 1631년에 이 건물을 구입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동일한 글자로 정식된 다른 건물들이 생겨났어요. 이후 18세기 후반에 VOC가 파산하고 1800년의 산림에 따라 원래 건물들은 아파트로 개조됐지만 글자는 그대로 남아 이런 역사를 말해주고 있죠. 비록 지금은 없지만 네덜란드 사람들에겐 너무 익숙한 탓에 오늘날에도 VOC가 살아있는 듯 합니다. 17세기 델프트 사람들에게 VOC 델프트 지부가 어디냐 물어보면 누구나 어디에 있는지 다 알려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삼성 부산 지부의 위치가 어딨냐고 물었을 때 모든 시민들이 다 위치를 말해주는 거죠. 그만큼 VOC가 델프트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났어요.
누구든지 운하가 콜크로 흘러들어가는 지점의 반대쪽 항구에 여러분과 함께 서 있다면 창고와 사무실 건물들의 붉은 지붕을 바로 가리킬 겁니다. 또한 운하를 따라 남쪽 라인강역이 위치한 해상항구, 델프스하벤, 스위담, 로테르담 방향도 가리킬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뻗고뻗은 구들이 모형로가 되어 데프트 사람들을 세계화 조우하게 했습니다. 이렇듯 VOC의 존재를 알고 나니 베르메르가 델프트를 선택한 이유가 단지 아름다워서도 우연히도 아니라 의도적인 것처럼 생각되기 시작해요. 그림에 VOC가 보이기는 한데 대체 베르메르가 VOC와 무슨 개인적 관계가 있었는지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물론 베르메르의 할아버지가 VOC 초창기에 주식 투자를 했다가 떡락해 한강을 갈 뻔했지만 그 뒤로 베르메르 일가는 VOC가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하지만 데프트에 사는 사람이면 VOC의 영향권에 벗어난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미술품 판매상이자 여관 주인이었던 아버지가 VOC에서 일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데프트를 거쳐가는 사람들에게 소식 제공하는 일을 했고 그들 대부분이 VOC 업무 때문에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베르메르 또한 VOC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일례로 좌상으로 유명한 렘브란트는 VOC 임원들의 초상화를 그려주고 두둑한 보수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베르메르는 렘브란트 같은 일은 하지 않았어요. 델프트는 VOC의 마을이었어도 베르메르는 VOC 화가는 아니었습니다. 베르메르는 VOC를 위해 일하진 않았지만 수많은 델프트 사람들은 VOC를 위해 일했습니다. 어떤 네덜란드 역사가들은 VOC 설립 후 10년 동안 8,500명의 남자들이 VOC의 배를 타고 떠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 후 강산이 한번 변할 때마다 그 숫자는 급격히 늘어났죠. 그리고 1650년대에 이르러서는 10년마다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네덜란드를 VOC의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200년 동안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네덜란드에서 아시아로 떠났습니다. 대부분은 얼마 안 되는 재산으로 그럭저럭 먹고 사느니 공인대사에서 일하기를 택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아시아는 더 좋은 삶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을 의미했거든요. 즉, 아시아는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땅이었죠. 베르메르의 사촌 중에서도 셋 이상이 VOC의 배를 타고 해외로 이주했습니다. 베르메르의 삼촌의 유언장에 따르면 사촌 중 한 명은 동인도 외과의로 일하고 있었으며 그 사촌의 두 조카는 유언장을 읽을 때 모두 동인도에 있었죠. 이 많은 사람들이 데프트를 통해 동인도로 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천 명은 운하를 타고 로테르담으로 갔습니다. 베르메르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여관에서 그들을 받고 동인도로 떠나는 사람들의 자랑과 그곳에서 돌아온 자들의 허풍을 들어봤을 겁니다. 사실은 안 돌아온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배를 타고 아시아로 간 사람 중 셋 중 둘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아시아로 가는 도중에 죽는 사람도 있었고 한지 풍토병에 대한 면역이 없어서 죽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죽음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아시아에 남는 쪽을 택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기 싫다는 이유로, 실패한 사람들은 창피하다는 이유로, 또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땅에서 새 시작을 할 수 있고 남겨두고 온 곳에 대한 아쉬움이 없다는 이유로 고향에 가지 않으려 했죠. 이처럼 무거운 인생의 대가를 치르고 VOC는 번성했고 그와 함께 네덜란드도 번영을 이뤘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그림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풀어내다니 참 놀랍지 않나요? 이렇듯 역사는 파고 들어가면 끝이 없답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복 받으세요.